지금 한국 바둑계가 발칵 뒤집혔다. 단 9살, 아직 두 자릿수 나이도 되지 않은 아이가 63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한국 최연소 프로기사 기록을 갈아치웠다. 오늘 역사가 새로 쓰였다. 왜 이 사건이 충격적인가? 이 기록은 한국 바둑의 상징, 조훈현 이후 아무도 넘지 못한 벽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엘리트 연구생들, 대부분은 형들이다. 그 틈에서 가장 어린 소년이 살아남았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9살 소년의 선택이 어떻게 한국 바둑의 미래를 흔들었는지 그 결정적 순간들을 모두 공개한다. 서울에서 태어난 한 초등학생의 하루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방을 맨 채 집으로 향하고 숙제를 마친 뒤 조용히 바둑판 앞에 앉는다. 주인공은 2016년생,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유명한 혈통도 없다. 다만 머리를 쓰는 놀이를 좋아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또래와 조금 다를 뿐이다. 쉬는 시간에는 보드게임을 즐기고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를 재미로 여긴다. 이 시기의 바둑은 목표가 아닌 놀이였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수를 읽는 과정이 더 흥미로웠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 속에는 결핍이 있었다. 바둑을 좋아하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재능은 있었지만 증명된 적은 없었고, 꿈은 있었지만 말로 꺼내기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다. 2단계의 소녀는 아직 주인공이 아니다. 가능성만 존재할 뿐 세계는 그를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영웅은 이렇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출발한다. 6살 무렵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어린이 바둑 입문서 한 권이 소년의 방향을 바꿨다. 규칙을 이해하자 승부가 보이기 시작했고, 바둑판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또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이후 소년은 바둑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프로기사들의 대국을 따라두며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이 수 다음엔 왜 저 수일까? 그 질문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더 넓은 무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대에 오르기 위해선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12세 이하 입단대회. 전국에서 모인 연구생들이 단 2장의 입단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냉혹한 관문이다. 이 대회는 단순한 시합이 아니다. 어린 시절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선택이다. 소년에게 모험의 부름은 명확했다. 바둑을 계속 놀이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승부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이 순간부터 바둑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된다. 모험의 문이 보이자 두려움도 함께 나타났다. 입단 대회에 나서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더 많고 훈련 시간도 길다. 체력, 경험, 심리전 모두 불리하다. 단 2자리뿐인 입단 티켓은 실패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든다. 이번엔 아닐지도 모른다. 소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 역시 조심스러웠다. 너무 이른 도전이 아닐까, 실패가 상처로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따라왔다. 영웅 여정에서 2단계는 언제나 중요하다. 여기서 포기하면 이야기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소년은 확신이 없었다. 자신이 기록을 깰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다만 바둑을 두지 않는 선택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을 뿐이다. 결국 그는 두려움을 없애지 못한 채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한다. 이것이 진짜 출발점이다. 소년이 선택한 길에는 안내자가 필요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바둑도장. 그곳에서 만난 지도자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한종진 구단은 소년의 태도를 먼저 보았다. 나이보다 깊은 집중력, 지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성향. 그는 소년에게 말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바둑을 두는 것이라고. 멘토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루 훈련 시간의 배분, 실전 감각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패배를 대하는 자세. 이 만남을 통해 소년은 처음으로 프로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표로 바뀌는 순간이다. 멘토는 소년에게 도구를 쥐어준다. 기술, 루틴, 그리고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확신. 2단계에서 주인공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결단이 내려진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도장으로 향하고 하루 5시간 이상 바둑에 몰입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쉬는 날에는 인터넷 대국으로 실전을 쌓는다. 친구들이 노는 시간에도 소년은 바둑판 앞에 앉아있다.
이 선택은 물리적인 경계를 넘는 동시에 심리적인 경계도 넘는다. 놀이의 세계에서 경쟁의 세계로, 보호받는 아이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도전자로 변한다. 첫 관문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훈련의 축적, 아무도 보지 않는 패배의 반복.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입단 대회가 시작되자 시험은 연속으로 몰려온다. 전국에서 모인 55명의 연구생, 대부분은 형들이다.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 한 번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여기서 동맹은 멘토의 조언과 평소 쌓아온 훈련뿐이다. 적은 상대 기사이자 긴장과 압박이다. 소녀는 한 판 한 판을 넘기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나간다. 우승 후보들이 탈락하고 예상 밖의 이름이 계속 살아남는다. 그 이름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한다. 본선 사회전에 오른 순간 소년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이제 남은 자리는 단 2개. 여기서 패하면 그동안의 시간과 선택은 기록 없이 사라진다. 바둑판 앞에 앉은 유아주는 이전과 다른 무게를 느낀다. 지금까지는 좋아서 두던 바둑이었지만 이 대국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또래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이 길을 택했는지, 그 질문이 수일기보다 먼저 떠오른다. 심연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 이기고 싶은 마음과 지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상대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 한 수의 실수는 곧 탈락으로 이어진다. 2단계에서 영웅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시험받는다. 유아주는 바둑판을 다시 본다. 이 판은 기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바둑을 계속 둘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어린 도전자가 아니다. 바둑 앞에서만큼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존재로 서게 된다. 최종국 중반, 대국은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든다. 패싸움이 시작되며 판 전체의 흐름이 흔들린다. 여기서 한 수만 잘못 두면 돌무더기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이 패싸움은 단순한 전술 싸움이 아니다. 집중력이 무너지면 끝이고 감정이 흔들리면 돌이 말을 듣지 않는다. 유아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압박을 마주한다. 수많은 훈련과 연습이 이 한순간에 압축된다. 만약 여기서 지면 최연소 기록도, 입단도, 모든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 이것이 영웅 여정에서 말하는 죽음의 순간이다. 기존의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는 지점. 그러나 소녀는 물러서지 않는다. 계산을 멈추지 않고 한 수 한 수를 끝까지 읽는다. 바둑판 위에서 그는 더 이상 나이를 가진 아이가 아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 명의 기사 후보일 뿐이다. 이 시련은 그를 부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패싸움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 유아주는 결정적인 이득을 만들어내며 판의 주도권을 쥔다. 이 한 수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훈련과 집중이 옳았다는 증거다. 이때 처음으로 확신이 스친다. 입단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은 방심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다. 보상은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났다. 두려움이 계산으로 바뀌고 긴장이 통제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 영웅 여정에서 보상은 항상 다음 싸움을 위한 열쇠다. 유아준에게 이 보상은 승리보다 중요한 감각이다. 자신이 이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자각,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가도 된다는 내적 승인이다. 바둑판 위의 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소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국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이 승리가 의미하는 것이 또렷해진다. 시간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이어진다. 1962년 9세 7개월의 나이로 세워진 기록. 조훈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한국 바둑의 기준이었다. 그 벽은 63년 동안 누구도 넘지 못했다. 유아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기록을 의식하기보다 현재의 수에 집중한다. 귀로의 단계는 최종 결전을 앞둔 준비의 시간이다. 감정을 절제하고 마지막까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승리가 보이기 시작할수록 오히려 더 조심한다. 2단계의 영웅은 흥분하지 않는다. 끝까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른다. 바둑판 위에서 유아주는 조용히 마지막 문을 향해 걸어간다.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숫자가 발표된다. 9세 6개월 12일.
한국 최연소 프로기사 63년 만에 기록 경신. 이 순간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공적인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도전자들이 넘지 못했던 벽을 가장 어린 소년이 넘어섰다는 사실은 한국 바둑계 전체를 흔든다. 부활의 단계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이전의 유아주는 가능성이었지만 지금의 유아주는 증명된 존재다. 공식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이름 앞에 프로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지는 기사로 다시 태어난다. 영웅 여정에서 부활은 항상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을 의미한다. 유아주는 인터뷰에서 말한다. 신진서처럼 전투력이 강한 기사가 되고 싶다고. 이 말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다. 한국 바둑의 미래를 향한 선언이다. 바둑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9살 소년의 등장은 하나의 영약이 된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둑은 여전히 매력적인 승부의 세계이며 다음 세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영웅은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지만 세계는 이전과 같지 않다. 기록은 바뀌었고 기준은 새로 쓰였다. 유아준의 귀환은 한국 바둑계에 질문을 던진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지켜본 시청자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는다. 변화는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바둑 인구는 한때 1000만 인구가 즐기는 국민적 여가였지만 최근 그 인기가 시들해졌다. 대한바둑협회 조사 결과 바둑을 둘 줄 아는 인구는 지난 2000년 32%에서 2023년 20%까지 줄었다. 특히 국내 전체 바둑 인구 약 883만 명 중 60대 이상이 40.1%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남성 약 275만 명이 바둑 인구의 31.2%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에 편중돼 있어 세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와 같은 바둑 학습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배울 기회가 없어서 49.1%, 규칙이 어려워 보여서 47.0% 등이 꼽히는 만큼 바둑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번에 9세 6개월의 소년 유아준이 한국 바둑계 63년간 깨지지 않았던 조훈현의 최연소 프로기사 입단 기록을 경신하며 한국 최연소 프로기사가 탄생된 계기를 통해 바둑이 다시 국민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건전한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